한국에 대해 무지하고 무시했던 영국의 한 전직 교장 선생님. 아들을 만나러 두려워하며 간 한국에서 이 문화를 알게 되어 한국에 푹 빠져버렸다는데요. 이야기 만나보시죠. 저는 잭 해밀턴이고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 헬렌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마을 고등학교에서 30년이 넘게 근무했고 2년 전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진정한 영국 신사라고 불렀어요. 매주 일요일 밤마다 검은 구두를 닦았고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었죠. 화가 나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헬렌과 저는 매일 저녁 벽난로 옆에 앉아서 책을 읽고 차를 마셨어요. 삶은 조용하고 안전했고 저는 매일 정해진 루틴이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멀리 여행해 본 곳은 헬렌의 언니를 만나러 스코틀랜드에 간 것뿐이었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큰 모험처럼 느껴졌었지요. 외국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아시아의 붐비는 도시들 사진을 보면 고개를 저었죠. 다행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 헬렌에게 말하곤 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제대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들 제이슨이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와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제이슨은 24살이었고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좋아했지만 제이슨은 항상 먼 곳을 동경했지요. 대학에서는 아시아 역사를 공부했고 학창시절부터 제이슨의 방은 중국, 일본, 그리고 제가 발음도 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에 관한 책들로 가득했어요. 그날 헬렌은 헬렌의 특기인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매주 그랬듯이 오래된 나무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제이슨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마침내 제이슨이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고기를 자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제이슨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신청했는데 합격해서 다음 달에 출발하려고요. 저와 헬렌은 깜짝 놀라서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한국?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제이슨, 그곳은 지구 반대편이잖아. 아빠, 들어보세요. 안 돼. 저는 너무 빨리 일어나서 의자가 뒤로 넘어졌어요.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니? 하지만 제이슨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공룡이나 우주에 관한 새 책을 발견했을 때 짓던 그 표정이었지요. 아빠는 이해 못하세요. 제이슨이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전부터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성인이 된 아들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지요. 노트북으로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아름다운 사원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예술과 음악과 문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제이슨이 말하는 것 중 어느 것도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완벽한 영국 생활을 버리고 그런 생소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3주 후 저는 제이슨을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제이슨을 보면서 저는 아들을 영원히 잃는 것 같았어요. 곧 집에 돌아올 거야. 텅 빈 집으로 돌아가면서 헬렌에게 말했어요. 그곳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보고 나면 여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깨달을 거야. 하지만 저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제이슨이 떠난 첫 달 동안 매주 전화를 했어요. 아주 행복해 보였지요. 한국 친구들, 한국 교수님들과 수업에서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한국 옷을 입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그냥 행복한 척하는 거야. 헬렌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걱정할까 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슨의 행복은 진짜라는 걸 알았지요. 제이슨은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여러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알록달록한 시장을 걸어 다니고 한국의 유적지들을 방문하는 자신의 동영상들을 보내줬어요. 사진에서의 제이슨은 건강하고 흥미진진해 보였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제이슨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헬렌과 벽난로 옆에 앉을 때마다 제이슨의 빈 의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느 날 밤 헬렌에게 물었어요. 왜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헬렌은 제이슨에게 보내려고 스카프를 뜨고 있었어요. 아마도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제이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 이해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헬렌, 제이슨의 취향이고 선택일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하지만 겨울이 오고 제이슨이 떠난 지 거의 1년이 되면서 저는 제이슨이 너무 그리웠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요. 정치에 대해 그와 논쟁하는 것도 그리웠어요. 심지어 거실 곳곳에 책을 어지럽히는 것도 그리웠어요. 어느 추운 12월 아침 제가 차를 우리고 있을 때 헬렌이 부엌으로 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피곤해 보였어요. 헬렌이 말했어요. 생각해봤는데 제이슨을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리가 가보는 건 어떨까?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 가자고? 헬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제이슨이 보고 싶지 않아? 헬렌이 말했어요. 내가 일하는 곳이 크리스마스의 휴무라 휴가 기간이잖아. 그때 한국에 가자. 제이슨이 사는 곳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아마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제이슨이 왜 그곳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바로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잘 모르는 먼 나라에 가는 것은 역시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의 제이슨의 목소리를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신나고 흥미진진해하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를 그리워한다는 슬픈 목소리요. 잘 모르겠어, 헬렌, 제가 말했어요. 한국어도 전혀 모르잖아? 길을 잃으면 어떡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괜찮은 음식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떡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헬렌이 말을 끊었어요. 만약에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다면? 저는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서 제이슨의 빈 자리를 쳐다봤어요. 제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들이 그리웠어요. 마침내 설거지를 하고 있는 헬렌이 있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자. 하지만 헬렌, 안전하고 깨끗한 숙소로 미리 예약하고 꼼꼼히 계획하고 가자. 헬렌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꽉 안아줬어요. 오, 제이슨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12시간이었어요. 팔걸이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면서 착륙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했지요. 헬렌이 제 옆에 앉아서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읽었어요. 오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했지만 헬렌도 불안해하고 있었지요. 헬렌이 속삭였어요. 제이슨을 찾을 수 있겠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는 용감한 척하면서 헬렌의 손을 토닥였어요. 걱정하지 마, 제이슨이랑 약속했잖아.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본 한국의 사진 그대로일지 의구심이 가득했지요. 우리 비행기가 마침내 서울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긴장했지요. 헬렌의 손을 꽉 쥐고 말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공항 터미널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그리고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조명들이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깨끗했지요. 바닥이 너무 반짝거려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벽들은 밝은 흰색이었고 얼룩이나 자국 하나 없었어요. 세상에, 건물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광객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헬렌, 런던의 공항과 비교도 안 되네. 제가 그동안 방문했던 공항은 이곳과 비교하면 낡고 비좁았었지요. 게다가 완벽한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길을 찾기 쉬웠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전자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한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출입국 줄은 빠르고 순조롭게 움직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긴장하면서 한국인 직원에게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분은 완전히 전문적이고 친절했어요. 우리 여권을 보고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어주고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요. 헬렌도 제 얼굴에 있었을 것과 같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요. 괜히 걱정했나 봐요. 바로 그때 입국장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돌아보니 제이슨이 웃으며 지으며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피부가 건강하고 윤이 났어요. 체중도 좀 늘었는데 항상 너무 말랐던 터라 좋은 일이었어요.
따뜻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헬렌과 저를 큰 포옹으로 감싸며 소리쳤어요. 드디어 여기 오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택시를 찾으러 걸어가면서 제이슨은 영어와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영어로 뭔가 말하다가 돌아서서 공항 직원에게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영어로 바꿔서 방금 뭐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마치 제 아들이 마법을 부리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제이슨, 제가 말했어요. 한국어가 정말 자연스럽게 들려. 제이슨이 활짝 웃었어요. 아빠, 여기서 거의 1년을 살고 나니까 제2외국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한국 친구들을 만나봐요. 두 분을 만나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택시에 올라타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시내로 향해 가면서 서울이 미래의 그림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창문들이 낮에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로는 넓고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고급차들로 가득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는 세계 여러 나라 제품들의 다채로운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번영하고 발전되어 보였어요. 제이슨, 여전히 창밖을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여긴 정말 현대적이구나.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좀 더 원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 덜 발전되었고 좀 더. 아, 아빠, 제이슨이 말했는데 의미 있게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예요. 머물다 보시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3일 동안 제이슨은 마치 전문 관광 가이드처럼 서울 곳곳을 보여주었어요. 고대 궁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국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고 너무 우아하고 섬세했지요. 단청의 아름다운 색감에 놀랐고 자연과 건축의 조화로움에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오래된 궁궐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한국 문화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역들은 무척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한국어와 영어 둘 다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상점과 식당과 카페로 가득한 동네들을 걸어 다녔어요. 런던의 어떤 곳보다도 크고 멋진 백화점들을 봤어요.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시장들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언어 장벽이 있어도 친절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상점 주인들은 손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사용해서 끈기 있게 우리와 소통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워 보이면 미소 지으며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었지요. 여행 전에 가졌던 모든 걱정스러운 생각들에 대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전혀 무섭고 후진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흥미로운 문화와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현대적이고 활기찬 나라였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저녁 제이슨은 우리를 번화한 거리를 통해 을지로라는 동네로 데려갔어요. 저는 옷을 두툼하고 챙겨 입었고 길이 멋진 쇼핑가에서 좀 더 서민적이고 옛날식인 곳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모퉁이를 돌았는데 우리 앞에는 작은 천막들과 음식 가판대들로 가득한 좁은 골목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곳이 뭐 하는 곳이야? 속삭였어요. 이곳은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비닐 시트와 천으로 만든 임시 구조물들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그 사이사이에 밝은 조명들이 달려 있었어요. 천막 입구에서 진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고기가 구워지는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걸 포장마차라고 해요. 제이슨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 천막이에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와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낮은 테이블 주위에서 금속 그릇으로 음식을 먹고 술병처럼 보이는 것들을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식사하는 사람들에는 젊은 대학생들, 아직 정장을 입고 있는 중년 직장인들, 그리고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크게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안전할까? 깨끗할까? 이렇게 추운데 왜 굳이 밖에서 먹는 거지? 영국에서는 집에서나 튼튼한 벽과 공식, 위생 증명서가 있는 제대로 된 식당에서 외식을 하니까요.
겨울에 천막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이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제이슨, 무례하게 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했어요. 이 날씨에 굳이 밖에서 먹는 이유가 뭐야? 제이슨이 대답하기 전에 근처 테이블에서 영어가 들려서 돌아봤어요. 한 미국 여자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역겨워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좀 봐요. 밖에 앉아서 동물처럼 먹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이런 후진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예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고 우리 주변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을 봤는데 얼마나 상처받고 화가 났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 전체가 흥분해서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아빠,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시도해보죠. 제이슨이 우리를 천막 중 하나 안에 빈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고 몸을 구부리면서 우스꽝스럽다고 느꼈어요. 무릎이 가슴 근처까지 올라왔고 분명 바보 같아 보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때 전에 놓쳤던 것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설치는 간단했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는 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각 테이블에는 손 소독제병, 조미료와 소스가 깔끔하게 정리된 용기들, 그리고 깨끗하게 포장된 금속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었어요. 요리사는 장갑과 깨끗한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었고 명확한 식품 안전 절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보세요. 제이슨이 작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몸을 기울이며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음식 가판대가 아니에요. 식당들과 똑같이 허가받은 사업체들이고 보건 검사도 받아요. 이런 천막 주인들 중 많은 분들이 여기서 20년, 30년간 음식을 해오셨어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편안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숙련된 요리사들이세요. 천막 주인은 친절한 중년 한국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짓으로 충분히 환영해 주었어요. 사진이 있는 메뉴를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휴대폰에서 QR코드를 사용해서 영어 번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음식이 나왔을 때 숨을 참고 첫 번째 조심스러운 한 입을 먹었어요. 제이슨이 삼겹살이라고 부른 구운 돼지고기는 완벽하게 요리되었고 제가 맛본 어떤 고기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스테이크와 다르게 구워지면서부터 풍겨나오는 고소한 향이 대단했어요. 보기에는 기름이 많아 보였는데 막상 입에 넣으니 고소하고 쫄깃하며 입에서 녹았어요. 김치찌개는 솔직하게 첫 맛은 어색했어요. 맡아보지 못한 쿰쿰한 향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두세 번 떠먹다 보니 매콤한 토마토 수프가 연상되었어요. 따뜻하게 속을 덮여주는 것이 추운 밤에 위로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리고 작은 밑반찬들은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서비스로 준 계란말이라는 음식이 좋았어요. 오믈렛이랑 비슷하지만 더 짭짤하고 다양한 채소의 향이 느껴져서 더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옆 테이블을 지켜봤어요. 우리 바로 옆 테이블은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제이슨에게 물어보니 누군가 승진하여 축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통로 건너편에서는 할아버지가 10대 손자에게 고기를 제대로 굽는 방법을 가르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요리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두 오랜 친구가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어요. 무례한 미국 여자는 여전히 영상을 찍으며 불평하고 있었지만 포장마차의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나누고 우정을 쌓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있었어요. 포장마차는 가난이나 후진성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모든 연령과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자정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친절한 사람들로부터 한국 술 게임을 배웠어요. 전에 먹는다고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요리 그릴에서 올라오는 김을 지켜보고 주변의 인간적 연결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이 나라의 영혼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경험을 거의 놓칠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과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전날 밤 소주 때문만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헬렌은 이미 깨어 있었고 호텔 방 창가에 앉아서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잭,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내 블로그에 한국에 대한 글을 올리려고. 헬렌은 레스토랑이나 제품 리뷰로 꽤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블로거였어요. 헬렌은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찍은 영상, 사진과 우리가 어제 포장마차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매료된 사람들의 댓글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보여진 걸 본 적이 없고 우리 설명에 놀랐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알던 것과 다르네요. 이걸 보니 저도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어져요. 인터넷을 하다가 어제 무례한 미국 여자가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인기 있는 한국 유튜버가 자세한 반박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포장마차의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단순한 길거리 가판대에서 한국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줬어요. 천막 주인들, 단골 손님들, 심지어 식품안전검사관들과도 인터뷰했어요. 저는 그 영상에 저의 경험을 댓글로 달았어요. 제가 포장마차에서 발견한 건 공동체, 나눔,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였어요. 그 바이럴 동영상의 여자는 요점을 완전히 놓쳤어요. 헬렌이 덧붙였어요. 이런 포장마차들은 단순히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 연결에 관한 거예요. 영국에는 없는 문화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제이슨이 우리 모험이 시작된 바로 그 포장마차로 다시 데려가줬어요. 이번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배운 몇 개의 한국어 단어를 사용해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다른 손님들과 웃었어요. 심지어 삼겹살을 태우지 않고 제대로 굽는 방법도 배웠어요. 천막 밖에서 눈이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하자 저는 건배를 위해 소주잔을 들었어요. 제 아들 제이슨에게,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문화에 제 눈을 열어준 사람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늙은 영국 신사에게 세상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걸 가르쳐준 나라에게. 우리의 첫 방문을 기억하고 있던 천막 주인이 우리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가져다 줬어요. 손짓과 미소를 통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환영받을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있잖아, 헬렌,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통해 호텔로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집에 가면 사람들에게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편견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어. 헬렌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무슨 생각이야? 제가 말했어요. 이 여행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는지 말야. 6개월 후 조용한 영국 마을로 돌아와서 정확히 그걸 했어요. 우리의 한국 모험에 대해 지역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심지어 영국 신사의 한국 각성이라는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울 포장마차에서 그 추운 12월 밤에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아름다운 차이들로 가득하고 가장 큰 모험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들과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들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 온다는 걸요. 제이슨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방문해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완벽하게 정돈된 영국식 정원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아름다움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다른 형태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년 겨울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엄마와 저는 서울로 다시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 친절한 천막 주인분께 또 다른 식사를 하러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아직도 훨씬 더 많아. 제 이야기는 한국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훨씬 더 큰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돕는 삶을 사는 모험 말이에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